할 거죠? 음. 할만했어요?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자, 먼저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음, 바로 쓰는 연습을 하자. 학교별로 약간 다른데 샤프 허용. 약간 높은 대학들은 엔간하면 허용을 다 하고 지우개 사용 가능하고 조금 내려갈수록 볼펜 사용이 많아요. 화이트 사용이 가능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이거는 그 거시기 뭐야 파이널 때만 연습을 해도 충분해요. 그거는 괜찮아요. 일단 풀어야 뭐 되지 않겠어요?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보자고. 1번 문제는 건국대학교 문제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대요. 대충 이렇게 길이가 안 맞더라도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4인 상태야. 요만큼의 길이를 dn이라고 했는데 극한을 EL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땡큐. 못 나타내면 망해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왠지 이거 좌표 평면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원점의 위치가 중요한데 원점은 원에 두지 뭐. 그러지 뭐. 원에 두고 원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만들고 이 x축 만들고 위에 쳐다보면 A 재료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겠고 n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an이라고 했으니까 1 떨어져 있으면 a1이고 2 떨어져 있으면 a2고 뭐 그렇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거리가 4라 했으니까 요만큼의 거리랑 같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여기는 y는 2라는 상수함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좌표를 펼쳐놓고 해보겠다. 이게 시작이겠고 그러면 an이라는 놈의 좌표는 이게 n만큼 떨어져 있고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니까 n, 2라는 걸 알았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 그 이 원밖에 한 점에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걷다는 얘기니 기울기가 두 개가 존재하고 원이니까 하나의 기울기를 뭐 m1이라 하고 m2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치자. m1, m2가 아마 안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나왔다 치자. 나오면 그 두 접선이 y는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그 점의 좌표만 구하면 x좌표만 구하면 뒤에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지나는 좌표가 n, 2야. 그럼 직선의 방식 세울 수 있잖아. y는 m에 x-n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정리를 하지 뭐. mx 빼기 y 빼기 mn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 걔랑 원점이죠. 0,0 사이의 거리가 1을 만족하는 상태야. 나는 설명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니들이 쓸 때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죠. 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1이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여 이렇게 쓰면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m제곱 더하기 1에다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영영을 때려놨죠. 절대값을 걸 거니까 mn 빼기 2라고 쓰고 걔가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게 m1, m2가 구해지면 좋은데 눈치가 구해질 것 같지는 않고 그 얘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제곱을 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때의 근이 m1, m2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mn-2가 있는데 절대값이고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왔네. 제곱합시다. 그러면 m제곱 n제곱 빼기 4의 nm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여기는 m제곱 더하기 1이야. 오른쪽 열심히 그렸는데 지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씨 가요. 뭐 지우면서 하면 되지 뭐. n제곱에 m제곱이 있고 아니야. 저쪽으로 보내. 저쪽으로 보내면 n제곱 빼기 1에 m제곱이 있고 빼기 4nm 더하기 3은 0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요. 안녕. 너 이제 할 때가 아니야. 저거부터 해야 돼. 너 또 가.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m1, m2라는 거예요. 이거의 근 m1이 있고 m2가 있다. 뭐 이렇게 세울 거고. m1을 지금 큰 걸로 놨죠. m1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우자. 단 m1이 m2보다 커요. 이렇게 만들면 문제를 풀 준비를 한 거예요. 했어요. 그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되려나? 되나? 안 될 것 같아. 몰라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어쨌든 이건 알겠네요. m1 더하기 m2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4n 이렇게 결정이 되고 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 이러면 쓰면 되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뭐 써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친절한 아이라는 선입관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선입관이죠. 아무튼 이렇게 합과 곱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두 번째 단계는 이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와의 교점을 찾자. 이제 그랬으니까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을 찾아. y가 마이너스 2일 때 x좌표를 구해. 이 말이니까 x 마이너스 n 더하기 요 방정식을 풀어야죠. 이렇게.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4예요. x 빼기 n이 n분의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따라서 x가 n 빼기 n분의 4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게 m1이 m2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m 값이 두 개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dn을 여기다 이제 데리고 오죠. dn은 요점의 좌표가 있고 요점의 좌표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와 만나는 거예요. 그때 x좌표만 구할 거예요. 그러면 n 빼기 m1분의 4가 있고 n 빼기 m2분의 4가 있잖아요. 근데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거니까 큰 거를 뺐으니 얘가 작은 거예요. 맞죠? 얘가 작은 거야. x좌표를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dn이래. 뭔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크기를 정해놨으니까 크기가 안 정해져 있으면 절대값을 이제 뺀 다음에 걸면 되는데 정해져 있으니 dn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자. 그러면 뭐야? m2분의 4 빼기 m1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뭐 부드럽죠? 괜찮아요. 처음에 좌표를 만들겠다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직선의 방식을 세워서 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쫄을 수 있거든. 연습 문제 푸니까 음함수 미분을 해야 되나 막 이럴 수도 있고 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또 별게 아닌 것 같아요. 통분합시다. m1 m2가 있고 4 m1 4 m2 4로 묶어요. m1 마이너스 m2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 이제 슬슬 드리블을 했어요. M1하고 M2의 관계식이 n에 관한 관계식이 여기 있으니까 합과곱을 통해서 n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근데 요 스타일을 보면 제곱을 쳐놓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방향으로 할 거야. n분의 dn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제곱분의 dn 제곱의 극한을 구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박으면 결국 n분의 dn의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닐까. n과 dn이 모두 양수니까요. 얘가 요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dn의 제곱을 구하러 가죠.
dn의 제곱 16에 m1 빼기 m2 너의 제곱이 있고 분모는 m1 m2의 제곱이잖아. m1 m2 너의 제곱이에요. 정리 16은 그대로 두시고 m1 m2의 제곱이니까 저기에 있는 그 두근 곱 있죠. 그놈을 제곱 쳐요. 야 그러지 마. n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분모는 여기는 9겠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다 따로 계산할게요. m1 빼기 m2의 제곱 두근의 차 공식이 있어요. 두근의 차 공식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가르쳐줘도 까먹으니까 논술인데 그 공식을 쓰는 것보다 유도 과정을 보여주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생략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빼기 4에 m1 m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16 n제곱이 되고 4배를 친 거니까 빼기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 이렇게 되나 봐.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니까 이제 써주죠 뭐. n제곱 마이너스 1 너의 제곱 16의 n제곱 빼기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아유 복잡해라.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분모에 있는 거 있죠?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해요. 분모 분자 곱하면 좀 편하겠다. 16이고요. 9분의 얘는 16에 n제곱이 있고 빼기 12에 n제곱 빼기 1을 하나 털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얘가 그 dn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지? n제곱을 업기로 했잖아. n제곱 업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하는 거네요. 맞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됐지 뭐. 9분의 16 곱하기 여기는 그 거식이 뭐야? 4n제곱이니까 4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이거에 루트를 박은 걸로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박으면 3분의 4 곱하기 2? 뭐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그 건국대학교는 도형을 되게 선호하는 대학이라서 미분에도 좀 잘 나오고 극한에도 나오고 좀 그래요.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국대학교에 좋은 추억이 있어서 건국대학교는 호수 있는 거 아세요? 호수가 있어요. 호씨 대박이지 않냐? 그 대성황대학교 같은 경우는 호수는 무슨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어서 10분인데 그것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잖아. 공강을 둘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도 10분 아니면 다 주파가 된다. 뭐 이렇게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 버스가 다니는데 서강대는 그런 게 없죠. 어떻게 좋아요. 서강대학교 앞에는 그 모텔이 많아요. 왜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밤새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텔에서 잠도 자면서 그렇게. 에이씨 가요 2번. 좀 가줘. 우리 학교 좋은 학교야.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일단 문제에서 가에서는요.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위치가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속도가 저렇게 나타낸대. 속력은 제래. 음, 이거는 아래에 있는 문제에 대한 간략한 그 힌트를 주기도 한 것이고 속력 구하는 공식을 알려주기도 한 것이고 그러면 뭐 재심은 가니까 재심은 가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어요. 필요하다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세타 1이고 세타 2고 재심을 되게 그 친절하게 주는 학교도 있고 광운대 뒤에 가운데 있지 거기처럼 아닌 학교도 있어요. 자 이제 보자. AB의 거리는 1인 상태야.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대. 맘대로 움직이겠죠. 뭐 이렇게 왼쪽에 갔다가 가운데 갔다가 오른쪽에 갔다가. 야, 그 말은 세타1이나 세타2는 변수네. 봐봐 움직이네. 변하지 않는 건 이 막대기만 안 변하는 거예요. 피가 막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위에 가에서도 좀 그 제시 방향이 있었었고
나에서 요런 상태인데 t가 제로일 때 시간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지는구나 점p가. 그래서 가를 줬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세타 1은 2분의 파이. 시작할 때의 각이 2분의 파이란 얘기고 시작할 때의 세타 2의 각은 4분의 파이란 얘기야. 시작할 때의 세타 1에 대한 각속도라고 해야 되나? d 세타 1 dt 얘가 3분의 1이고 시작할 때 각속도 d 세타 2의 dt 요게 있대. 걔가 0이래. t가 제로에서의 점피의 속력을 구하래. 일단 가에서도 힌트가 있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 세타 1이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세타 2도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여기 길이 1을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함수,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함수. 이 변의 길이 또한 아마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고. 그래? 그다음에 전피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가 제로일 때 뭐 이런 거겠죠. 전피의 좌표를 x 좌표, y 좌표로 나타냈대. 이거는 아마 t에 관한 함수로 표시가 될 수 있다면 t에 관한 함수로 쓰면 되는 것이고 뭐 아닐 수도 있지. 그때 그 vp라는 그 벡터를 구하면 바로 속도하면 그런가? 괜찮잖아. x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 dx dt가 되고 y를 시간으로 미분해. dy dt가 되고 수투에서는 x좌표가 있잖아. x의 위치가 있으면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y좌표를 이렇게 여기만 보면 y 그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적분에서는 평면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수투에서는 어 속도의 절대값 이것을 속력이라고 정의했으나 여기 이제 미적분으로 오면 속도의 크기라고 정의하는 게 맞아요. 수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이유는 벡터의 크기랑 같기 때문이에요. 벡터의 크기는 좌표가 떠 있어요. 좌표가 이제 뾰로롱하고 여기 있어요. 벡터의 크기는 얘거든요. 여기가 A 벡터래.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했대. 이렇게.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를 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좌표가 있으면 좌표를 뭐라고 하지? A1 A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A1의 제곱을 하고 A2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다고 대충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는 위치 벡터가 있잖아. 이 선분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 또한 이제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그 위치 벡터 크기를 재는 거라서 속력을 구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힌트를 줬죠. 아이 너 까먹을 수도 있네 힌트 줄게 뭐 이런 거죠. 그 속도의 크기니까 루트를 씌우고 좌표가 떠 있으면 그 선분의 길이에요. 원점과 걔를 연결한 그 dx dt 너를 제곱하고 dy dt 너를 제곱하고 이거 하면 된다. 이거를 이제 위에 제시문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얘가 그 ft gt일 때 너는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는 f 프라임 t의 제곱 뾰로롱 이렇게 하고 g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도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일단요. 이런 그림을 보면 삼각함수로 길이를 표현하고 싶다. 좌표를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훌륭한 어린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이제 볼까요? 첫 번째 배경 설명이요.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이 떠 있어요. 이렇게 점이 떠 있으면 어쩌면 그 상함수를 배우는 근본 목적일 수도 있는데 얘랑 그 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진 각을 세타라 해요. 이렇게요. 그 요점의 좌표는 r에다 코사인 세타라 쓸 수 있고 y 좌표는 r에다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그 원점과 그 점 사이의 이 거리와 중심각만 알면 모든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걔만 쓰는 좌표계도 있어요. r, 세타 이렇게 극좌표계라고 불러요. 극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럼 가만 있어봐. 이런 점이 있잖아. 여기 있는 길이가 k라고 할게. 그러던가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러던가. 그러면 이 x 좌표는 k의 코사인의 알파, k의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게 좌표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길이랑 각만 알면 뭐 좌표 표현하는 거 어렵지가 않다. 이게 핵심이었죠. 여기로 오면 이게 왠지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원점과 제 사이의 거리를 r이라 두고 뭔가 컨셉이 비슷해 보이죠. 1번에서도 좌표평면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는데 2번에서도 좌표평면을 만들어서 해결했고 하나가 오전이고 하나가 오후거든요. 당시 출제하신 교수님이 저런 걸 묻고 싶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쓸 수 있어요. R의 코사인 세타 1 R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좌표를 만들 수 있다. 여기가 시작이네요. 그래. 그 t가 제로일 때, 그 제로인 순간 이거잖아. 제로인 순간에 여기 뭐 준 게 있어요? 세타 1이 2분의 파이고 세타 2가 4분의 파이래네. 그럼 R 값을 안다. 시작할 때의 R 값. 왜냐면 가만 있어봐. 여기 길이가 1이라며. 근데 시작할 때 t가 제로일 때는 세타 1이 2분의 파이라고? 여기 2분의 파이야. 세타 2가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여기 4분의 파이야. 지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시작할 때 R 값은 1이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R 값을 여기다 쓰지. t가 제로일 때 R 값은 1이라구나. 그 다음부터는 좀 변하겠죠. 세타 1도 변하고 세타 2도 변하니까 R 값이 변할 수 있어요. 또 세타 1의 변화율도 세타 2의 변화율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네. 그래. 이제 슬슬 풀 준비해야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쟤를 어떻게 할까? x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1, y 좌표가 r 사인 세타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저기 dx dt를 일단 구해야 되잖아요. 얘를 구해야 뭐 제곱을 치고 하죠. 얘를 구해야 제곱을 치죠. 그러니까 t로 미분하고 싶어요. x를 t로 미분하라는데. 근데 여기 있는 r과 세타는 원래 t에 관한 식이었을 거야. 나타내기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앞에 것을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할 건데 앞에 걸 t로 미분할 건데 t로 미분이 안 되니까 r로 먼저 미분하죠. r로 먼저 미분하면 1이죠. 뒤쪽에 dr dt를 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그냥 가도 되고 어차피 얘가 t에 관한 식이라면 그냥 dr dt지 뭐. 그 앞에 거 미분했어요. 라이브니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곱하기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를 냅둬요. 뒤에 거를 미분 쳐요. 얘를 t로 미분해야 되는데 합성되어 있네요. 코사인 세타 1이니까 일단 세타 1으로 미분해야겠죠. 세타 1으로 미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사인에 세타 1을 쓰세요. 세타 1으로 미분했죠. 합성하면서 미분이에요. 그 다음 t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타 1을 t로 미분한 게 필요하잖아. d 세타 1 dt 이렇게 써야겠네. 어떻게 따라오셨어요? 네, 여러 가지 미분하고 있어요. 합니다. dy dt를 구해보자. 앞에 거 미분해요. dr dt. 뒤에 거 곱해요. 사인 세타 1 더하기 앞에 거 냅둬요. r 뒤에 거는 세타 1으로 먼저 미분해야지 뭐. 세타 1으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t로 미분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d 세타 1 dt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됐네. 근데 상황이 t가 뭐 제로일 때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가 제로일 때를 보니 세타 1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면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r은 또 1이라며. 이거 r은 1이야. 그래? 세타 1이 2분의 파이라며. 응. 그럼 너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네. d 세타 1 dt 3분의 1이잖아. 바로 나와. 이상하다. 수리논술인데 왜 바로 나오지? 건국대학교 밥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작업하면 돼요. 이게 됐어 쟤는. 여기가 문제네. 여기는 DRDT 몰라요. 오리무중이야. 몰라.
사인 세타 원, 사인 세타 원 1이네. 넌 됐어. 반지름도 1이었잖아. 1이야. 코사인 세타 원 2분의 없네.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요것만 구하면 해결이 되네. DRDT 됐죠? 요것만 구하면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DRDT를 구한다. 수능에서 말이죠. 이렇게 음함수 미분을 쳐냈는데 DRDT를 구하려면 보통 R과 T 사이의 관계식을 뽑아내요. 뽑아내서 거기를 T로 미분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DRDT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R하고 T에 대한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없죠. T와 관계된 게 세타가 있잖아요. 세타 1, 세타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뭐냐면 R이랑 세타랑 관계식을 구해볼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서 생뚱맞게 이걸 주진 않았을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쓴 식을 보면 없잖아. 세타 2가 없는데 저걸 괜히 주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저걸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관계식을 뽑아내기로 마음을 먹는데 여기서 네가 수학 공부를 잘했으면 유레카였어야 돼. 이렇게. 한 변과 양끝각을 주잖아. 그러면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을 준 것과 마찬가지야. 한 변과 양끝각을 주면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을 준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길이가 떠 있잖아요. 1이 길이가 떠 있으니 여기는 이 각이 파이에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요걸 준 거거든요. 그럼 됐네.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관계식을 쓸 수 있다. 여기 세 번째로 가.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사인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고 쓸게요. 그 표현을 해주셔야 돼. 삼각형 PAB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런 말 쓰셔야 돼.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 반지름 R이 있고 사인 세타 2라고 할 거예요. 손해설에 제가 손해설이 없어요. 오늘은 워드 작업한 게 있고 손해설이 약간 껴 있는데 수능 풀듯이 풀어놨어요. 워드 작업하려면 빡세거든요. 손으로 풀듯이 풀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갑니다. 그럼 너는 R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 2야. 여기서 우리가 뽑을 게 DRDT를 뽑아 먹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하란 얘기는 T로 미분을 해야지. 얘를 T로 미분을 해야 DRDT가 뽑히겠지. 그 T로 미분을 친다. 그 앞에 거를 미분해. DRDT T로 뒤에 거를 곱해. 아이쿠야. 한참 해야겠다. 어쩜 좋냐.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쳐. 사인 구름을 일단 구름으로 먼저 미분해야죠. 코사인 구름 세타 합성함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고 구름을 t로 미분해야지 이제. 그지? 구름을 다시 사인을 구름으로 미분했지. 구름을 t로 미분해야지. 전체는 t로 미분하는 거니까. 구름을 t로 미분하라는 얘기는 얘를 t로 미분해야 돼. 따로따로 미분해 이제. d 세타 1 dt 더하기 d 세타 2 dt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는 항등식 미분의 항등식이니까 오른쪽 여기다 쓰자 그냥 여기다 쓰면 코사인 세타 2가 되고 그 다음에 d 세타 2 dt 이렇게 왔어요. 저 문제에서 d 세타 2 dt가 0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0이고요. 여기도 얘도 0이겠죠. 너도 필요가 없어요. 너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세타 1이랑 세타 2를 합하면 4분의 3파이예요. 4분의 3파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요. 근데 반지름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루트 2예요. 사인 4분의 3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씁시다. 2분의 루트 2에다가 DRDT 반지름 1이었으니까 빼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너 뭐였어? D 세타 1 DT가 3분의 1. 너 3분의 1이구나. 여기 3분의 1이야. 빡센데? 잠깐만. 3분의 1. 어이씨. 어이 터지네. 얘 0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날리면 되겠다. 요거 날리고 이렇게 날리고. 그래서 DRDT가 3분의 1임을 알았어요. 복잡해 보이는데 뭐 해보니까 또 할만하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반지름이 1인 거 여기서 잡아냈잖아요. 그 t가 제로일 때.
근데 그걸 못 잡아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인 법칙을 생각해내면 여기에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t가 제로였을 때 세타 1하고 세타 2의 각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사인 세타 2를 해보잖아. 사인 세타 2는 여기가 2분의 루트 2야. 얘가. 이것도 4분의 3파이잖아. 여기도 2분의 루트 2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R이 1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 사인 법칙을 통해서 관계식을 구한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관계식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거는 수능에서도 나와요. 수능에서도. 육모라면 대놓고 30번 내지는 28번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육모라면요. 전범위로 가면은 이제 제가 좀 희석이 될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drdt가 3분의 1이었으니까 dydt를 구할 수 있네. dydt가 3분의 1이란 얘기네. 이렇게 맞지? 이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속력을 구해라. 그 말은 루트에다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잖아.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머지 계산은 이제 네가 잘할 거야. 루트 9분의 2잖아. 계속하고 있네. 루트 3분의 루트인가? 아 바보야. 3분의 1잖아. 3분의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모하세요. 문제 풀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제가 문제를 보세요. 이상하잖아. 야, 너무 같다. 이쯤 하면 되나? 1대 2로 되고. 여기가 B. 저는 준비됐어요. 니들도 준비됐어요? 오케이. 문제는 직선을 줘놓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이 직선에 접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접하는 원은 두 개 있을걸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밑에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큰 거 이쪽에 안녕 하고 큰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두 번째에서는 큰 원, 작은 원이 있는데 작은 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네. 그래서 첫 번째 가볍게 하죠. 원이 두 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는데 그 1번 문제에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모두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모두라는 말이 없어도 모두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놓고 풀게 저는요. 접선이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a가 되겠군. 뭐 여기도 뭐 필요한가? 여기가 a가 되겠군. 너도 a 나도 a 우리는 a잖아. 그래서 원방을 구해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너는 a 제곱 이렇게 둘 수 있죠. 중심이 a, a고 반지름이 a인 1 반지름이 절대값 a인 1 뭐 이렇게 되고 1삼면이니까 뭐 a가 양수 뭐 맘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a니까 직선은 3x 더하기 4y 빼기 6은 0 이라는 직선과 a, a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A 이렇게 이용해서 너희들은 말로 이제 쓰셔야겠죠. 쓴 다음에 하면 돼요. 3대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하여 이렇게 이쁘게 쓰시면 되겠지. 3대 4대 5가 되고 집어넣으면 되잖아. 7A 빼기 6의 절대값을 했더니 그게 A가 됩니다. 그러면 7A 빼기 6의 절대값이 5A가 됩니다. 빡세다. 계산하면 이걸 이제 제곱해서 계산해요. 계산하면 그 2분의 1이랑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분의 1이랑 3 이렇게 나옵니다. A가 2분의 1. 참 고가기 싫다고. A가 2분의 1이랑 A가 3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걸 하면 돼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1대2로 내분한 점을 구해야 하고 1대2로 내분한 점을 그 제시문에 보면 그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돼요. 제시문 1에 의하여라고 제시문 1에 의하여라고 이제 내분점을 계산해. 내분점을 계산하면 3분의 4, 2분의 1이었네요. 여기가 3분의 4, 2분의 1.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조심하세요. 점피에서 접선을 두 개 긋는데 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접선은 이미 하나 보이죠. 이분이 하나 계세요. 이분이 하나 있으니까 접선 하나는 3x 더하기 4y 빼기 6은 0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 나 접선이야. 안녕. 나 접선이지롱. 그 다음에 또 접선이 어디 있을 거냐면 이쯤 있겠죠. 이렇게 가서 이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생각해야 되잖아.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생각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길이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중심이 y좌표 또한 2분의 1일 거니까 걔를 이렇게 넘기면 여기 2분의 1과 부딪히겠죠. 같은 라인에 있겠죠.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 거니까 흰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은 선대칭인 상태예요. 선대칭이란 얘기는 여기가 기울기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부호만 바꾸면 되네. 그래서 2번 접선은 기울기가 얘가 그 아래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으니까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라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직선의 방식을 써내려면 지나는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항상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잖니. 근데 이것도 좀 여우처럼 해봐. 원래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였어. 그 기울기가 4분의 3짜리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3x 빼기 4y 어쩌고? 인정하지? 이렇게 이제 생긴 상태인데 지나는 점이 쟤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3에 x 빼기 3분의 4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면 직선 구할 수 있다며. 빼기 4에 y 빼기 2분의 1은 0 이렇게 쓰면 게임 끝나는 거지 뭐. 맞지? 그러네.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있어요 라고 하면 되겠다. 기울기 표시를 했으니까 두 직선의 교각을 세타라고 할 때 세타가 예각이잖아요. 탄젠트 덧셈 정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이죠.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세타가 예각이라 하면 그 뭐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절대값을 걸어야지. 이게 너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게 정해져 있다고. 그 큰 기울기 이게 작은 놈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큰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4분의 3에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고 4분의 3을 하고 야 1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1 더하기 큰 거 4분의 3 작은 거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죠. 그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사인 세타를 구하면 돼요.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빡세긴 빡셉니다. 빡셉니다. 왜냐면 이 탄젠트 세타가 뭐 나오더라? 그 7분의 24가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을 하면요. 7분의 24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인 세타 구하는 게 참 어려워. 야, 이거 좀 치사하지 않니?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4야. 그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아니냐. 여기가 25예요. 이렇게 25가 돼서 사인 세타는 25분의 24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력 항상 문제 뭐 이런 게 묻는 거죠. 3-1번에 1번 했고 2번 했고 이제 3번 할게요. 난 개인적으로 가운데 문제를 좋아해요.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물어서 3-2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겠네. 3-2번. x 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거에 두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했고 다음 물음에 답해라. 1번부터 하죠 먼저. k에 알파 5제곱 빼기 베타 5제곱 5를 만족하는 k를 구해. 이거 어제 그 현장 상황에서요. 여기 애들 여기 말고 다른 학원이긴 한데 걔들 풀고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와 난리 부르스던데요. 막 인수분해하고 어? 그래갖고 얘 이러면서 그러지 마라 얘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구해. 아 뭐 이런 것도 방법 될 수 있겠다. 근해 공식을 구한 다음에 5번 곱하면 되잖아. 뭐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 뭐 일단 안 되니까 아마 근해 공식을 쓰라는 것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란 얘기 같지. 이걸 할 수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방정식 문제를 풀다가 그 1학년 때 해봤겠지만 근이 있으면 근의 정의 써야 돼. 근의 정의를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빼기 1은 0. 이렇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니까 너는 차수를 다운시킬 때 필요한 놈이야 라는 경험치가 좀 있어야 돼. 내신 준비할 때 많이 해봤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막 여기 중요한데 병신아 이것도 몰라 막 이랬을 거라고. 해야지 이 정도는. 그럼 이제 합니다. 알파의 5제곱 처음만 친절하게 할게. 알파 제곱에 제곱을 하고 알파를 곱한다. 이런 식이야. 근데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1에 제곱을 하고 알파를 곱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제곱 치면서 알파를 곱할 거니까 알파의 세제곱. 나 어저께 이거 틀렸는데 2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돼요. 와 씨 빡세다. 얘는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곱한 거지? 알파에다 알파 제곱 곱한 거 여기다 알파 곱하면 되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알파에다 알파 제곱 곱했으니까 맞지? 더하기 2배에다가 알파 더하기 1. 아휴 선생님 이거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이 두 개 더해. 2알파 더하기 1이죠. 아이고야 이 두 개 더해. 3알파 더하기 2죠. 아이고 다 했다. 아이 신나라. 5알파 더하기 3. 아유 됐다. 잘했네요. 이렇게 했네요. 그 베타의 5제곱은 또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베타의 5제곱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되니까 5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됐어. 아 했다. 그러니까 알파의 5제곱 빼기 베타의 5제곱이란 놈을 계산하고 k를 곱하라 했는데 너에서 너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k는 앞에 두시고 아이씨 뭐야 이건 또 5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야 3은 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 앞에 거 OK로 쓰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라고 쓰시고 걔가 5를 만족하는 이거네요. K를 구하라고? 알았어. K는 알파 빼기 베타분의 1이냐?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알파 빼기 베타를 계산하는데 그것도 아까 한 대로 하세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생각하면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었으니까 뭐 1 플러스 4 5야 이렇게.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알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루트 5로 하시고 왜냐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커요. 뭐 그럼 되겠다. 그럼 너는 루트 5분의 1일 것이고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를 해야
그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어제 내가 이거 안 하고 넘어갔더니 기어코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건데 아이쿠야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러면서 지수함수의 극한이에요. 알파하고 베타가 밑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면서요. 맞죠? 그랬잖아. 알파가 베타보다 커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알파의 n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시작이에요. 아 약간 좀 대충 각인데 알파의 4제곱이 답일 것 같은데 그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 교수님이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이 새끼 친절하지가 않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의 n 제곱이라고 쓰시고 알파의 4제곱이고 우리 또 이런 건 또 잘해. 아무튼 이런 건 잘해. 아무튼 베타의 4제곱이 있을 것이고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말 쓰면 되죠. 이때 쉬운 거는 열심히 쓰니까요. 이때 알파분의 베타가 그 1보다 작다는 걸 저기서 알려줬잖아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절대값 1보다 작던가 뭐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너의 극한은 빵빵으로 다 수렴하니까 알파의 4제곱으로 수렴하네요. 알파의 4제곱만 구하면 되겠네. 이제 네가 해 이제. 할 수 있죠? 알파의 4제곱 그래요. 저 알파 제곱 갖고 찢어가지고 계산을 해요. 기분 나쁜 게 나와요. 2분의 7 더하기 3 루트 5인가 뭐 그래요. 이제 3번이요. 그 3번 조심이라고 써놓을래요? 답을 맞히는 것보다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번 fx의 극값을 구해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미분에서 0 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주변 부호를 관찰하는 것. 그게 극값을 구하는 것이죠. 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까지 포함하자면 미분에서 도함수를 구해요. 그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도함수의 부호만 관찰하면 되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가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가면 극소. 0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을 해야지 뭐. 해요. 아이쿠야 목미분이죠. 분모를 제곱해요. 미분한 다음에 곱했죠. 분자를 미분하면 2x제곱 그대로잖아. 미분한 다음에 곱해요. k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 다음 냅두고 미분 칠 거죠. 근데 빼기죠. 빼기. 냅두고 미분할 거니까 2k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요식 이해하세요? 2x제곱으로 그냥 바로 묶어서 했는데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다시 쓰면 kx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또 휘어졌냐 아이씨 그러지 마 요렇게 와서 2x제곱으로 묶은 채로 kx제곱 1 빼기 2k의 x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분자에 있는 요분이십니다. 그 값을 조사를 할 때 애매하면 증간표 쓰세요. 애매하면 증간표 쓰시고 집중.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얘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K의 범위를 줬거든. 곧 쉴 거야. 곧 쉴 거야. 내가 쉬어야 돼. 이거 쉴 거라고. 좀만 참으라고.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수인 건 분명하거든. 양수인 건 분명하니까
저 식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야. y는 뭐 얘가 그 도함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면 되지. kx를 묶으면 x 빼기라고 할까요? k분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야. 이제 조심하세요. 얘가 0 되게 하는 근은 0하고 눈에 보이는 건 k분의 2k 빼기 1이에요. 일단 쓸게요. x가 0하고 k분의 2k 빼기 1이야. 근데 k가 2분의 1이면 어떡해. k가 2분의 1이면 중근이잖아.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야 되나 봐. k가 2분의 1일 경우. 도함수의 보호를 결정하는 그 함수는 여기 x축으로 두면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아, 플러스에서 플러스네요. 도함수가 증가란 얘기네. 그 말은 fx가 증가함수예요. 도함수가 양수니까. 됐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증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k가 2분의 1이 아닐 때가 있어요. k가 2분의 1이 아닐 때는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고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여기에 있는 이제 값을 보면은 0보다는 크겠죠. 대충 양수니까요. 그래서 너는 여기가 0이 되고 k분의 2k 빼기 1이 됐어요. 도함수의 보호를 결정하는 요 분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극값을 정하면 여기서 극소를 갖고요. 여기서 극대를 갖잖아요. mm은 증감표예요. 서술 이렇게 하시던가 증감표를 하시던가 하시면 돼. F0이 극대고요. 그다음 F의 K분의 2K 빼기 1. 얘 밑에 거 네가 계산하시죠. 여기는 이제 극소예요. 이렇게. F의 0은 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극대값은 1이 나오고 너는 뭐 K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거는 의미 없는 식이니까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제 2번. 답은 이따 해설 참고하시고. x가 양수에서 y는 이제 쉴 수 있어. 2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을 얘를 이용하래요. 방금 앞에서 했죠. 얘를 이용해서 리미트 이걸 보이래. 우리 이거 대놓고 증명했는데 기억나지? 이게 대놓고 증명해서 광운대에서는 힌트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수업 시간에 그랬을 거야. 광운대에서 좀 부드럽게 냈다고 그랬었을 건데 얘가 지금 그 문제인데 얘를 이용하려는데 비슷하게 생겼거든. k가 얼마일 때냐? 2분의 1일 때지. k가 2분의 1 때니까 앞서 1번에서 구한 식에 의해서 k가 2분의 1일 때므로 fx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뭐 됐어요? x가 0보다 어이구. x가 0보다 컸어요. 근데 fx가 증가함수니까 fx는 f의 0보다는 커요. 그래? 근데 f의 0이 1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 그럼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이 있는데 1보다 커요. 이런 거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얘 있잖아. 우리 뭐 대놓고 증명되는데 뭐가 어려워. 여기 있는 얘는 항상 0보다 큰 놈이다. 얘가 0 되게 하는 그 판별식 d를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봐.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야. 됐지? 항상 0보다 큰 놈이라서 오케이 보내도 된다. 2의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보다는 크다. 이거를 알 수 있어. 우리는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 x제곱만 나오면 돼.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수가 더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2분의 1 x제곱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인정하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쓰시면 되죠. 왜냐하면 x는 양수. 이렇게. 그래서 2의 x제곱이 2분의 1 x제곱보단 크다는 걸 발견했고 이제 드립을 다 했죠. 2의 x분의 1제곱이 있으면 2분의 1 x제곱분의 1보다는 작을 것이고 0보다는 클 것이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x가 양수기 때문에 x를 곱해도 부동호 방향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x는 양수니까. 리미트 박으면 이거 빵이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빵이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빵이니까 너 빵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겠고 그다음에 그
gx의 미분 가능성은 우리 교재에서 충분히 한 거니까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돼요. 이제 안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10분 쉰 다음에 4번이랑 5번 할게요. 쉬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시고 화이팅. 첫 번째, 숫자가 저렇게 아름답다는 거는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겠지? 근데 연세대에서 저걸 냈는데 왜 1885를 줬을까? 설립연도예요. 연세대학교. 두 번째, 보통 수능 문제 풀 때 모두 구하세요 그러면 진짜 모두 있죠. 한 두 개 이상 있잖아요. 논술에서는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이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이거 답이 한 개예요. 모두 구하세요 하는데 취소하죠. 너무한 거 아니냐? 취소해요. 그다음 B라는 식을 보면 항등식이거든. 이게 항등식이야. 항등식이고 C가 뭐 0은 아닌가 봐. 양수래. 양수고 1이 아닌가 봐. 그런 상태가 있대. 그 항등식을 보면 네가 맘대로 숫자를 대입해도 되고 그다음에 미분해도 되고 그래요. 저기 보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 만약에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0에서만 뭔가 미분이 가능한 건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딴 데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자, 첫 번째. 이 식을 관찰했을 때 네가 먼저 숫자를 대입하려면 뭐부터 대입하는 게 좋을까? 옳지. 0부터 대입하는 게 좋아요.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참 많이 나오죠. x 대신에 0을 대입해요. f의 0은 c의 f의 0이야. 근데 c가 0이 아니거든. 1이 아닌 양수였거든. 그러니까 f0은 0이야. 그렇다면 f0이 0이니까 f 프라임 제로는 요것만 하면 되네.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의 극한만 구하면 되네. 그 x분의 fx의 극한이라는 말은 f형이 0이니까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0,0을 지나고 있고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 또는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이걸 알 수 있어. 이슈거리는 이거네. x분의 fx가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내질까를 이 함수 방정식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 관건이겠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상황을 보자고. C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의 ex라는 것이 있고 y는 f의 x라는 것이 있어. 이 두 개를 보면 확대 축소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뭐 확대 축소까지 거창하게 안 가도 fx가 1,1을 지나잖아. 그럼 네가 y좌표가 만약에 1이었다면 이 동그라미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y좌표를 이렇게 고정해 놓잖아. x좌표는 2분의 1 배를 해야 돼. 이런 걸 알아. 당연하죠? 당연해요. 당연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 이게 y는 x가 그 y는 fx의 대표 주자고요. y는 ex가 y는 f의 ex의 대표 주자예요. y 값을 고정을 시켜요. 한 이 정도로 고정을 시킬까? 1? 그 1 하자 그래. 1로 고정을 시키면 너는 1이고 너는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y 값을 고정을 시키잖아. y 값을 고정을 시키면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절반? 축소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뭐 이상하잖아. 2분의 1배, 2분의 1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x라면 2분의 1배, 3x라면 3분의 1배, 4x라면 4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sin x의 주기는 2파이, sin 2x의 주기는 파이, sin x의 주기는 2파이, sin 3x의 주기는 3분의 2파이. 그랬던 것처럼 확대 축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f의 2분의 1x, fx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안 그릴게. fx가 1,1을 지나요. 그러면 y좌표가 1이잖아. 여기는 정의역이 1만 되면 돼. 그때 x를 찾으면 되지. 그게 이제 2라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y 값만 고정이 돼 있으면 x축으로 얘는 2배 된 거예요. 2배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분의 1 x면 2배, 3분의 1 x면 3배, 4분의 1 x는 4배. 뭐 그런 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cx 뭐 c분의 1x 이런 게 있는데 c가 1보다 클 때 c가 0과 1 사이일 때 그게 상황에 따라서 확대인지 축소인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f의 cx라는 것이 있고 fx라는 것이 있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c가 1보다 커. 뭐 2x, 3x, 4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y 값 고정시킨 채로 x축으로 c분의 1배를 할 텐데 c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축소인 거예요. 어떻게 되셨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c가 0과 1 사이래. 그럼 y값 고정시킨 채로 x축으로 c분의 1배를 했대. 그러니까 c가 2분의 1만 치더라도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대가 됐겠구나. 이걸 알아요. 이제 두 번째 하죠. 두 번째는 x 대신에 0 집어넣지 말고 다른 거를 집어넣을 기세인데 x 대신에 cx를 대입해 보자고. 말로 쓰세요 이거. x 대신에 cx를 대입하면 이렇게 말로 쓰세요. 그러면 f의 cx c에다가 f의 x가 돼. 오. 여기에 있는 cx가 들어가면 c를 뱉네. 3x 3을 뱉네. 4x 4를 뱉네. 그러면 2분의 1x여도 2분의 1을 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확인사살 합시다. 저 식에서 이번에는 x 대신에 c분의 1x를 넣어요. 여기를 넣으세요. 그럼 f의 x 뭐야 c분의 1x c분의 x c분의 x 발음이 계속 이상하네. c에다가 f의 x 대신에 그 c분의 1 x를 넣으니까 c제곱분의 x 이렇게 된단 말이지.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c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c분의 1의 f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끄집어낸 거지. c분의 1 x가 돼도 c분의 1이 나가. cx가 돼도 c가 나가. 이걸 찾았네. 그러면 c가 1보다 크면 그 거시기 얘는 축소가 되는 거고 c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상황 판단을 해보죠.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굳이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어, 어, 그래 x라 하고 아이 참나 fx라고 해서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뭐 그럴 수 있죠. 어 cx
그러니까 C가 0과 1 사이라고 생각하고 CX를 하나 찍어냅시다. 이쯤 찍어내면 될까? CX. 여기는 F의 CX. 보이죠? 이렇게 찍어냈어요. 찍어냈어요. 그래? 그 C가 0과 1 사이란 얘기는 2분의 1만 생각해도 이게 2분의 1 배한 거고 여기 2분의 1 배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갔어요. 또 우리가 찾은 관계식에 의해서 얘는 C를 뱉어내거든요. C의 fx가 된다. 이거를 알 수 있네. 좀 더 해보죠. C분의 1 x를 하면 이렇게 가서 이 좌표가 여기는 C분의 1 x가 되고 여기는 F의 C분의 1 x가 돼요. 이렇게. 그 F의 C분의 1 x는 C분의 1이 나가면 되잖아. C분의 1에다가 fx가 돼요. 여기도 인정할 수 있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이쁜 짓을 한번 해봅시다. 한 라인에 있을걸요? 이렇게 닮은 도형일 텐데. 그 여기 조그만 직각삼각형이랑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그 세 번째 직각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도 이해했네요. 아, 훌륭하네. 그러면 C가 0과 1 사이일 때만 보여도 되는 게 C가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서술하면 되겠어. 사실 이 문제가 그 5-1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5-2번은 C가 0과 1 사이일 때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주고 적분하도록 문제를 냈거든요. 무한 등비급수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C가 0과 1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설명 위주로만 할 거예요. C가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x분의 fx 얘였었어요. 걔를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을 구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c의 제곱의 x를 하잖아? 여기 있겠지. c의 제곱의 x? 여기는 f의 c의 제곱의 x? 스케일 무시. c제곱이 앞으로 나가서 fx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닮은 도형을 타고 갈 거라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y좌표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일로 간다 칠게요. 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도형을 관찰해 보면 수직 원점을 지난다는 건 밝혔죠? 0,0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C의 n제곱의 x라고 할게요. 가다 보면 뭐 C의 n제곱의 x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값은 F의 C의 n제곱의 x 닮은 도형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너는 밝힌 성질에 의해서 C의 n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밝혀낼 수 있네. 그럼 x분의 fx의 극한이란 얘기는 기울기란 얘기는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보자는 얘긴데 걔가 n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쪼로록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걔의 극한은 탄젠트 세타와 같겠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은 탄젠트 세타와 똑같을 겁니다. 탄젠트 세타와 똑같다는 말은 c의 n제곱의 x분의 c의 n제곱의 fx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x분의 fx와 똑같습니다. 설명됐죠? 설명됐네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얘가 1,188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1분의 1885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f 프라임 그 제로가 1885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그 뭐라 그랬더라? fx를 모두 구하라며. 그럼 fx는 0,0을 지나는 거니까 1885x를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f의 0은 0이니까요. 게임 오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할지를 처음에 몰랐을 수 있으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닮음 도형이랑 교과 개념으로 풀면 되는구나. 연대 문제가 고대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고대학교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금년엔 또 모르죠.
한양대학교 작년 모의논술 문제 1번. 제가 우리 수강생들을 여름방학 때 모의논술 후 아마 저 문제를 풀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번 문제는 당황하지 않았고 1번 문제를 당황했어요. 2번 문제는 뭐 이렇게 잘 풀더라고요. 네, 1번은 그 수열의 극한이니까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제가 그 수열의 극한 설명할 때 그 두 가지 기본 재료와 극한의 기본 성질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있어요. 이거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2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이 있고 x분의 1제곱을 할 때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물어본 적 있어요. 이거 할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가면서 봐. 밑이 무한대로 가는데 지수는 0으로 가.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뭐 1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뭐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묶었어요. 묶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x를 무한대로 보낼 이 말 하면서 작년 한양대학교 모의논술에 이 컨셉을 물어본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하기 1이 있고요. 여기다 대고 x분의 1 제곱을 했어요. 이렇게요. 대신에도 나올 수 있죠. 논술에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붙여요. 3이네요. 그 다음 1 더하기 3분의 2의 x제곱이 있고 x분의 1제곱이에요. x를 무한대로 치면 여기는 3으로 수렴하는 거니까는 괜찮고요. 무한대로 치면 여기는 0으로 죽어요. 밑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1의 0제곱 뭐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이지. 그 너는 3이네. 3 곱하기 1이 돼서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이랬었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 컨셉입니다. 쟤를 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 이제 나누셔야 됩니다. a가 0과 1 사이인지 a가 1보다 큰지 a가 1인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음이 좀 있죠.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 해봅시다. 한 이 머릿속에 2분의 1 정도로 생각해 가면서 가면 돼요.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죠. n분의 1 로그에 a의 2n 제곱으로 묶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괄호를 여기다 치지 말고 묶으면 1 더하기 a의 3n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따로 씁시다. 그러면 n분의 1이 앞에 있고요. 지수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 너 더하기 로그 너 이렇게 하겠죠. 로그 너를 하면 2n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a예요. 로그 너를 해요. 로그에다가 1 더하기 a의 3n 제곱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합시다. 2 로그 a가 되고 더하기 n분의 로그 1 더하기 a의 3n 제곱 여기까지 이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 리미트를 붙였어요. n을 무한대로 보냈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되네요. 앞에 거는 숫자예요. 수렴하겠죠. 앞에 거는 2 로그 a로 수렴할 테고요. 오른쪽은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a가 그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이게 0으로 죽을 것이고 그 아 0이네요. 얘는 무한대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너는 답이 이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일 때 했으니까 a가 1일 때도 해봅시다. 두 번째 a가 1일 때를 했어요. 그러면 리미트 한양대 문제 할만하죠? 입국 닷
이상하게 그 학교들이 서울대를 빼고는요 동물이 자꾸 나와요. 상상성의 동물이거나 그 진짜 있는 동물이거나 연세대 고양 아닌데 참새 아니 독수리 이거 있고 고려대 호랑이 서강대 알바트로스라고 알아요? 개 멀리 가는 새 있거든요. 알바트로스. 중앙대가 용 아니냐? 용일 거예요. 중앙대가 용이고 아닌가? 한양대가 사자. 잠깐만. 경희대는 뭐야? 경희대는 동물이 아닐 거야. 시립대도 동물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요. 동물. 자, A가 1 쓸데없는 소리. n분의 1이 있고 로그에다가 A가 1이니까 1이야 2야 무시할 게 없어 0 0이잖아 0이야 0 됐어. 세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여기를 하죠. A가 1보다 큰 경우니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한 3 정도로 생각해봐. 3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로 묶어야지. 그것만 차이가 있네요. 기본서 같은 거 잘 보고 있니? 교과 개념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교수님이 물으셨나 봐. 5n제곱으로 묶었지? a의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1이네.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네. 그러면 찢을 거잖아. 그 5n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a가 될 텐데 앞에 n이 있으니까 n을 여기다 받고 더하기 로그 너를 할 텐데 로그에다가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n제곱을 할 텐데 n이 앞으로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괄호는 치는 거라고 배웠고 이렇게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 됐어. 그 5a 5 로그 a야. 이씨 5 로그 a 이렇게는 수렴하고요. 얘는 그 됐잖아. 이게 0으로 주고 여기 0이야. 무한대분의 0이야. 0이네. 답은 너겠네. 세 가지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또 할만하죠? 할만해요. 2번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기분이 안 좋냐면 지수가 기분이 안 좋아요. 지수가 기분이 안 좋으면 던지셔야 돼. 록을 씌워야겠지. 또 우리는 또 인문 나부랭이가 아니기 때문에 ln을 씌워야겠죠.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양변에 ln을 씌우면 k ln n ln k. 왜냐하면 ln 함수는 증가함수.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양변에 nk로 나눠요. n하고 k는 뭐 3 이상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뭐 n분의 ln n이라고 쓸 것이고 k분의 ln k라고 쓸 것이고 이렇게 하면 뭐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수를 설계합시다. 함수 fx를 x분의 ln x라고 설계합시다. 이렇게 그 주어진 것은 f의 n보다 f의 k가 크거나 같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대충 자연수잖아요. k의 범위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k의 범위를 구해서 골라 잡으세요라는 얘기니까 얘를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성공이죠. 그래프를 그려야겠네요. 이 그래프는 x는 양수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어요. x는 양수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x축이고 y축이 있네. x가 양수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으면 함수값의 부호는 분자가 결정하네요. 분모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니까요. 분자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분자에서 x가 0과 1 사이라면 밑과 진수가 다른 동네니까 음의 값을 가질 것이고 x가 1보다 크다면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니까 양의 값을 가질 거니까 이 함수를 그려낼 수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지나는 그 특별한 점 1,0 같은 걸 지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를 지나고 있네. 또한 대칭성이 있을까를 봤더니 영역이 이렇게 메꿔져 있으면 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대칭성은 지금 없죠. 대칭성은 없으니까 극한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예요. 극한을 보는 것은 정의역 기준으로 극한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를 0 오른쪽에 한번 보낼 것이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낼 거예요. 정역이 이랬으니까요. x분의 lnx 극한을 보내면 정분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x분의 lnx 극한을 보내겠죠. 얘는 0이겠네. 0인데 약간 양의 속성을 띠고 가고 있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그래프를 그릴 때 편할 겁니다. 또 x를 0 오른쪽에 보냈죠. 0 오른쪽에 보내면 아이쿠 lnx는 뭐 이렇게 생겼잖아. 0 오른쪽에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0 오른쪽에 보내면 얘는 0 오른쪽에 가죠. 정말 작은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래.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요? 마이너스 3배 무한대요? 아무튼 쭉 꺼질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무한대. 아, 알겠다. 0 오른쪽에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무한대로 보내면 0 위쪽으로 다가가는 상태가 되겠구나. 이것도 알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x는 0이 정근선이라는 것도 알고 여기서 지금 보면 y는 0이 정근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어떤 x를 특정한 값으로 보냈는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특정한 값이 정근선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x를 특정한 값으로 보냈는데 극한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 그 발산한다는 얘기니까 거의 정근선을 갖죠. 보통 분모가 0되게 하는 값에서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불연속인 게 생기니까요.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기겠구나.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변곡점이 없이 그냥 위로 볼록하게 감소하면 뚫고 내려가잖아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확인사사를 미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f'x를 구해요. 분모를 제곱했죠. 미분한 다음에 곱해요. 1 빼기 냅두고 미분 쳐요. lnx.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분자입니다라고 서술해서 도함수를 결정하는 부호를 결정하는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증간표를 그리셔도 되고 뭐 알아서. 그럼 너는 그 lnx는 증가함수니까 뭐 y는 x처럼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여기가 0 되게 하는 값이 2잖아요. 2가 돼서 2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는 2예요. 사실 이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그래프 그릴 때도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판 저판 피곤하면 그냥 증간표 하세요. 괜찮아요. 증간표 하시면 되니까. 됐어. 2일 때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변곡점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심심하니까 겸사겸사 f2'x를 구해보죠. 분모를 제곱했죠. 괜히 한 것 같은데 미분한 다음에 곱해요. 마이너스 x분의 1 곱해요. x제곱 빼기 냅두고 미분 쳐요. 2x. 그러면 그 괜히 했다. 여기를 날려요. 날리면 이제 x죠. x가 되고 x를 또 날려. x를 또 날리면 여기는 x제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x 날렸지? 날렸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lnx네. 아이고야. 아우 진짜 어렵다 야. 2lnx 빼기 3이야. 됐죠? 이렇게 됐어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x가 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분모는 양수예요. 분자에서 결정을 하겠구나. 요걸 알 수 있네. 네가 0 되게 하는 x 값은요. x는 2의 2분의 3제곱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도함수의 부호를 살짝 결정해 보면 lnx가 대충 x처럼 생각하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가 2의 2분의 3제곱. 논술에서는 제대로 그리셔야 돼. 차라리 증간표가 더 편할 수 있다 그랬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이렇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얘기는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잖아요. 도함수가 감소하는 거니까 위볼.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제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아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존재하네. 걔가 2의 2분의 3제곱이네. 이렇게 변곡점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구할 수 있어요. 됐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래프는 변곡점은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필요하죠. 뭐 이렇게 여기가 2고 2분의 1이야. 다행히도
n하고 k가 2보다 큰 자연수 그랬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3이 여기 있다고 하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에서 함수값이 더 커야 되잖아요. k가 여기 있으면 되고요. n이 여기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k에서 함수값이 더 크고 n에서 함수값보다 이런 상황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의 범위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k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n-2개를 가지고 있대요. 하이 참나. 그 an이 n-2라는 걸 알고 an이 n-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는 1이 됩니다라고 하면 되겠네. 부모 분자를 n으로 나누셔서 1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저 x분의 lnx의 그래프는 여러모로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x분의 lnx 얘를 또 해석해 보자고. 이렇게 얘는 기울기 함수라고 설명했던 것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기울기 함수입니다. 기울기 함수인데 얘가 이런 거잖니? 0,0이랑 x분의 x, ln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 함수값으로 지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기 x, f, lnx가 있잖아. 0이랑 너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야. 이렇게 여기는 lnx를 찍어낸 거니까 그려는 거니까. 그럼 기울기가 이제 점점 커져요. 계속 커지다가 접하는 순간에서 정점을 찍고 x 값이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쯤 가게 되잖아요. 이쯤 가게 되면 기울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최소값을 갖는 게 얘는 기울기의 값을 함수값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저 함수값이 최대값을 갖는구나. 여기가 2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기억합니다. 실제로 x값이 0이 그러니까 1이 되면 1,ln을 지나면 즉 1,0를 지나면 기울기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함수값은 0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좀 작아지는 경우라면 이쪽쯤에 x, fx, x, lnx가 찍힐 텐데 그때 기울기는 음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기울기의 값을 함수값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계속 음수의 함수값을 갖고 있다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복습합니다. 지금부터 복습하시고 복습이 다 되신 분의 한정 6번, 7번을 하시는데 7번부터 풀고 6번을 푸는 걸 추천합니다. 복습부터 다 하고 합시다 우리.